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백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추운 겨울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풍경은 제가 1월 중순 정도에 이제 부안에 이제 관리하는 수영가를 점검 가면서 좀 운치가 있어서 한번 이제 찍어봤는데 논 한가운데에 있는 축사 그쪽에 이제 수영가가 있어서 좀 가다가 하늘도 좀 구름 껴서 하얗고 논도 눈으로 다 덮여 있어서 하얘가지고 참 멋있다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참 다들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이 눈으로 온 세상이 덮이는 것처럼 백신도 잘 이렇게 접종이 되어져서 조만간 근심 걱정 같은 게 좀 다 덮여지고 사라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재를 제가 다룰까 하다가 제가 이 문제를 처리했던 지가 한 2년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가스 그 충전소에 액중 펌프 자동 제어 판넬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 오백천사가 뭐 솔직히 자동 제어 완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더 전문가였으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제가 알려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제가 전기 안전 관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고장이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한번 좀 시도를 해서 고쳐보고, 잘 안 되면은 이제 좀 더 전문 업체에 자동 제어 수리나 설계하는 그런 업체에 수리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여기도 제가 흔히 이렇게 뭐 동력 설비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다뤄보긴 했지만은, 여기는 이제 PCB 기판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솔직히 이제 좀 제가 잘은 모르는 편이어서 저 잘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혹시라도 이제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라면은 또 고쳐보는 것이 또 오백천사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한번 보았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이 자동 제어 판넬로 가는 항상 그 전원 측이 어디서 들어오고 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 가스 충전소에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 이제 차에 가스 충전을 하게 될 때 이 액중 펌프 이제 마그네트가 붙어서 이게 이제 모터가 돌아가서 충전이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이런저런 다른 또 설비들이 있고, 이날 이제 문제가 생겼던 데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스 경보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액중 펌프 제어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가스 디텍터라고 이제 뒤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이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긴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한번 오백천사가 해결했었던 것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자동 제어 판넬이라는 게 좀 작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항상 뭐든지 그렇지만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데 집중을 좀씩 하다 보면은 이게 구성이 대략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유심히 이렇게 이제 좀 보기 시작했죠. 저도 뭐 보통은 제가 이 동작 원리까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하진 않으니까, 이제 뭐 판넬 문 열어보고 전기 어떤 과열된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는데, 이제 기능상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 충전소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되었죠. 요즘에 뭐 가스차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가스 충전소인데 좀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거의 초창기 모델인 것 같아서 되게 이제 뭐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 이 모습도 좀 약간 구식이고 좀 누런빛도 보이고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별 문제 없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항목별로 디스펜사, 이거는 이제 가스 충전하는 그쪽 부위를 말하는 거고, PIT는 다른 기계실이었던가, 이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기계실 1, 2, 3가 이렇게 있네요. 네. 디스펜샤는 그 뭐냐면은 가스를 주입하는, 가스를 넣는 호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디스펜샤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있는 바로 이제 감지기인 거죠, 이게. 예. 지금 가스 디텍터라고 가스 경보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해결이 돼서 지금 다 이제 정상적인 것으로 이제 녹색 버튼이 됐는데, 바로 이제 이 7번, 7번째에 있는 이것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이게 부저도 울리고 고장 신호가 여기에서 이제 빨간불이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계속 이제 동작을 안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게 부저만 이렇게 안 울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실제 이게 이제 가스가 새고 있는데 감지를 못하게 된다면은 안전 측면에서랑 나중에 뭐 가스는 위험해서 폭파 사고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거를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해가지고 보기 시작했죠. 저도 이거를 고친 거는 이게 예전에 다른 데에서 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제 제대로 좀 고장이 났던 상태였어서 이거를 이제 좀 하기 시작했죠. 다른 데 충전소에서는 그냥 경보기 자체가 문제여서 경보기를 바꾸니까 됐었던 것 같아요. 동작이 잘 됐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이따가도 나누겠지만은, AS 하는 업체들은 이런 부품이 지금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다 교체를 하라고 한대요, 이거를. 근데 이게 지금 다 교체하면 뭐 2, 300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타격이 크니까 최대한 고쳐보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걸 또 수리하는 업체들도 뭐 또 쉽게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출장비도 많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보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이 뒷면 모습이고, 얘가 이제 7번째 저기고, 어 이게 이제 세 번째 거. 이제 세 번째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7번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 1, 2번 디스펜서는 잘 사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 영업 중이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었던 거고, 지금 3번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여서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제 고쳐 나가 본 거죠. 뭐 솔직히 이거는 뭐 어떤 게뭐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500천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기를 한 겁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를 굳이 이렇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자면은, 누전보다 어려운 단선 찾기라는 그런 좀 제목을 제가 붙여봤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누전은 좀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나름의 어떤 기술과 이렇게 도가 이제 좀 텄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 단선은 지금 이 상태는 그 고장 알람만 뜬 상태였지, 어디에 이제 뭐 전선이 닿아서 퓨즈가 뭐 끊어지거나 뭐 그런 상태도 아니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참 쉽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도 포기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고쳐가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3번과 7번을 이제 3번 양품을 7번에, 왜냐면은 얘가 이제 고장 났을 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얘를 분리를 해야 돼, 이거를. 예.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항상 제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그대로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또 다를 수가 결선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그대로 찍어 놓고 배선이 절대 이제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오결선 하거나 하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기 전에 사진 찍고 이게 이제 볼트가 이렇게 이제 쪼여져서 앞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 뒤에서는 얘를 이제 풀러 가지고 위아래로 이게 있거든요. 풀러 가지고 분리를 해내서 얘랑 이제 바꿔 보았죠. 이 7번이랑. 근데 바꿔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대로 불량 고장이 이렇게 뜨는 현상이 반복이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도 경보기 자체도 문제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을 또 이제 해봐야죠. 이런 거 문제를 찾을 때는 계속 뭐가 문제일까?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름의 그런 규칙과 어떤 그런 걸 두고 해야지 막 그냥 뭐 무조건 다 바꿔버리면은 솔직히 부품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원인은 또 쉬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7번 걸 봐가지고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것이 센서 쪽으로 가는 저항이나 이런 거 측정보다도 가스 경보기라는 또 센서가 있잖아요. 그 경보기까지 가는 DC 출력으로 나가니까 DC 전압을 한번 재보자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저항으로 재는 것보다는 전압으로 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선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까지 여기에서의 출력 전압이 거기까지 잘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500전사가. 그래서 이제 11, 200 넘버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게 S가 아마 센서 선으로 갔던 그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갔죠. 제가 찾아가서 이제 제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기계실 안에서 그 가스 경보기까지 이제 열어서 거기서 이제 단자 전압까지도 이제 쟀는데 거기서 이제 전압이 뜨지 않아서 가는 배선에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고장이 생겼을 만한 그런 위치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화학 공장이나 이런 데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방폭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가스나 이제 위험물 설비가 있는 곳은 여기 지금 가스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전기 계약 전력이 뭐 40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중 이용 시설이나 위험 시설물들은 25km인가 20km부터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전관리자를. 그래서 전기 용량이 작다고 해서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우리 또 충전소나 주유소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센서 전압을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한 5V 정도 DC 5V 정도의 전압이 출력이 이렇게 이제 나갔었던 것 같아요. 4에서 5V 정도가 이제 출력이 나가는데 그 DC 전압으로 경보기 쪽에서 기계실에 가스 경보기가 3군데가 있었는데 2군데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했죠. 근데 한 군데는 1에서 3V 정도가 나오는데 이상 있는 것은 그 전압이 뭔가 좀 한쪽에 쏠려서 좀 잘 안 나왔었어요. 아무튼 뭔가 좀 상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사진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은 S19, S20, S21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였고 그 옆에로 가는 게 이 센서 선이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얘랑 해보니까 여기까지도 그 출력 전압은 DC 5V 이내로 해서 아무튼 잘 나갔어요. 둘 다. 똑같이 나갔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쯤 되면 한두 시간 이렇게 이제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그런 마음이 옵니다. 이거 내가 찾아야 되나. 참 웃긴데 내가 나는 이것보다 특고압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고 그런 거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거 사장님 이거 돈 이런 거 아끼려다가 내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나 하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드는 시점이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인내심은 한번 갖고 이렇게 찾아가 봅니다. 아, 이거 다른 사람 좀 시킬 사람 없나 이렇게 막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다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쥐똥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게 설마 쥐가 갉아먹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거를, 이 선을 이제 당겨봤어요. 이제 이 센서 선을 3P짜리 이제 케이블로 이제 연선 케이블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천천히 이렇게 당겨봤죠. 이제 당겨보기 전에 이게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그 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스틸 파이프 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 이제 빼기도 힘들고 또 작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거는 내가 건들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한 부분만 좀 체크해보고 이제 철수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이 선이 그 선이거든요. 센서 선인데 이 선을 쭉 한번 당겨 봤더니 이게 뭡니까? 쥐가 열심히 갉아먹은 흔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500천사가 내겠습니다. 쥐는 왜 전선을 갉아먹었을까요? 참 500천사는 뭐 나름 뭐 전기에 대한 솔루션, 전기 트러블 문제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또 너무 일만 하고 하면은 또 재미가 없고 하니까 이것도 이런 상상력도 일을 하면서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쥐가 전선을 갉아먹은 것을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쥐가 왜 전선을 갉아먹었을까요? 그냥 갉기만 했을까요? 오백천사가 전기 관련 일을 하면서 쥐들의, 이 동물들의 습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연구를 좀 하게 됩니다. 까치가, 저 까치집도 많이 털어봤거든요. 까치는 왜 저기다 집을 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까치가 MOF에 올라타서 지락사고를 내서 파업 COS, 한전 COS가 나간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다뤄볼 건데, 쥐들은 이게 그 앞니가 있잖아요. 쥐의 그 특이의 앞니, 예? 쥐 앞니, 이 이가 날 때 많이 간지럽대요. 예, 그래가지고 갉아먹을 거를 막 갉아야 되는데 새는 갉아먹으면 이제 자기 이가 부셔질 테니까 갉아먹을 만한 그 플라스틱이나 안 보이는 그런 데 있는 거를 갉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좀 약간 큰 쥐들은 이건 연선이니까 이게 갉아졌는데 그 CV 그런 케이블들도 막 갉아서 그런 선들도 끊더라고 이게. 아무튼 여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쥐들은 전선을 갉아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쥐똥 같은 것이 있으면은 어떤 오동작이 있을 때는 쥐가 이렇게 할 수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쥐가 이제 여기를 갉아먹어가지고 이게 지금 3P짜리 지금 전선이 이렇게 센서선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 선 하나는 완전히 이제 끊어 단선이 돼 있던 상태였고 또 한 선은 이제 몇 가닥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였어서 이 단자 전압이 잘 뜨지 않았었던 거죠. 이렇게도 참 쥐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뭐 나름 이번 에피소드는 난이도를 제가 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제가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잡았기 때문에 기계실 막 가스 경보기 그 뚜껑도 막 육각 렌치로 해가지고 열고 하는 거 여러분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원인을 찾아서 참 좋기는 했죠. 뭔가 저도 이런 것들을 찾았을 때 찾고 해결을 했을 때 레벨업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고객한테 내가 뭔가 기여를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기존 선들을 이제 잘 잘라내고 다시 이제 연결을 해놔서 절연 테이프까지 잘 감아놓고 이제 다른 선들도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있을까 해서 좀 당겨서 확인해보고 하니까 이제 가스 경보기 오작동이
뜨지 않고 잘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 해결하고 사장님이 수고했다고 비빔국수 하나를 사주셨던 것 같아요. 보통 많이 수고하면은 비용을 좀 주시기도 하는데 뭐 그냥 고객 관리 차원에서 했다는 생각으로 그냥 잘 고쳐드리고 왔죠. 이때가 뭐 한 좀 더워지던 때였던 것 같은데 5월인가 6월 그때였던 것 같은데 일을 항상 처리하고 나오면서 오늘은 내가 일을 왜 좀 늦게 발견했을까? 어? 내가 다행히 잘 찾았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고객이 빨리 고객들의 근심을 좀 빨리 덜어줘서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철수하기 전에 좀 사진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찾고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고 500천사 채널은 이제 전기 좀 안전 관리나 또 전기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그 초보 실무자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만드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근데 뭐 건물 여기 이제 사장님이시라면은 이제 좀 선 땡겨서 문제가 있구나 해서 또 찾을 수도 있는데 전기를 잘 모르고 그냥 막 아무 선이나 이렇게 하면은 또 전기 감전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작업을 해야 되고 늘 안전하게 올해 또 작업을 전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요즘 참 뉴스 틀면은 매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저도 고객들이 가급적 고쳐서 쓸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곳이나 그런 데서도 잘 처리를 하셔서 전기를 안전하게 전기 시설물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